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들이 우리 발밑 깊은 곳에서 유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심해에서 말이죠. 길이가 무려 15m에 달하는 대왕오징어부터 지름이 2m가 넘는 거대한 해파리까지 심해는 말 그대로 거인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점은 이런 거대한 생물들이 왜 하필 심해에서만 발견되느냐는 거예요. 육지나 얕은 바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의 생물들이 심해 깊숙한 곳에서는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최대 길이 43m까지 자라는 관해파리부터 무게가 무려 495kg에 달하는 남극, 거대 등강류까지 심해는 그야말로 거인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해 생물들이 거대해지는 이유를 단순히 넓은 공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실제로 바다가 넓다고 해서 모든 바다 생물이 거대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심해만의 특별한 환경 조건들이 이런 거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2019년 하와이 대학교의 해양생물학자 크레이그 스미스 박사는 이런 현상을 심해 거대증이라고 명명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심해 생물들의 거대화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적 압력에 대한 진화적 적응 결과라고 주장했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심해의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조건들을 꼽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린 바이올로지 연구진들은 2021년 발표한 논문에서 심해 거대증의 핵심 원인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극도로 낮은 온도, 두 번째는 엄청난 수압, 그리고 세 번째는 극도로 제한된 먹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런 조건들이 사실 생물의 성장에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높은 수압은 세포 구조에 부담을 주며 먹이가 부족하면 성장 자체가 어려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 생물들은 어떻게 이토록 거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쯤에서 약간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추운 환경에서는 생물들이 작아져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심해에서는 정반대 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버그만의 법칙의 역설이라는 이론입니다. 독일의 생물학자 칼 버그만이 1847년 발견한 버그만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추운 지역의 동물들이 따뜻한 지역보다 더 크다는 원리인데요. 이는 체적 대비 표면적 비율을 줄여서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적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해에서는 이 법칙이 극단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심해의 온도는 연중 2-4도씨를 유지하는데 이런 극한의 추위 속에서 생물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실제로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얕은 바다에 사는 개체보다 심해에 사는 개체가 평균 3-5배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우조올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심해 생물들의 거대화는 단순히 체온 유지만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심해는 먹이가 극도로 부족한 환경이거든요. 바다 표면에서 떨어지는 유기물 찌꺼기인 말인 스노우가 주요 먹이원인데 이마저도 심해까지 도달하는 양은 표층의 고작 1% 수준이에요. 이런 극한의 먹이 부족 상황에서 큰 몸집은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었습니다. 큰 몸집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극도로 늦춰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심해 거대 생물들의 심장박동은 분당 2-3회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느려요. 게다가 큰 몸집은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막 역할도 합니다. 심해에서는 먹이 사슬의 구조가 육지나 얕은 바다와는 완전히 달라요. 희소한 먹이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훨씬 치열하기 때문에 큰 몸집 자체가 최고의 방어수단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요인은 바로 수압입니다. 심해의 수압은 해수면의 무려 100-1000배에 달해요. 이런 극한의 압력 하에서는 일반적인 크기의 생물체로는 세포막과 내부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몸집이 클수록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2022년 도쿄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의 다나카 히로시 박사팀이 수행한 실험에서는 같은 종의 작은 개체와 큰 개체를 동일한 고압 환경에 노출시켰는데 큰 개체가 압력 변화에 훨씬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큰 몸집이 단순히 부피만 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고압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놀랍게도 심해 생물들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 무려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린란드 상어의 경우 최대 400년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셈이죠. 이런 장수 역시 거대한 몸집과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이런 심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어요. 바다 온도가 상승하고 해류 패턴이 바뀌면서 심해 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거든요. 2023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심해 온도가 단 1도만 상승해도 심해 생물들의 신진대사가 크게 빨라져서 기존의 생존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일부 해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거대했던 심해 생물들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이는 심해, 거대증이 정말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적응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심해 생물들의 거대화를 요약해보자면 추위, 고압, 먹이 부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놀라운 진화적 전략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큰 몸집은 에너지 저장과 보온, 압력 저항, 그리고 포식 방어라는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완벽한 솔루션이었던 거죠. 물론 현재 심해, 거대증은 완전히 확립된 법칙이나 이론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심해 생물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의 생태와 진화 과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만으로도 자연의 놀라운 적응력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앞으로 심해 탐사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우리는 더 많은 거대한 생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발견할 생물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지구 마지막 미지의 영역인 심해에서 펼쳐질 새로운 발견들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